마을회관 빈 공간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임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진시가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불법 임대를 막을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양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가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댐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상여를 앞세워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서산 중앙호수공원에 잔디광장과 대규모 주차장을 마련하는 초록광장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서산시는 내년 5월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당진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마을회관 빈 공간을 임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보도 지난 7월 전해드렸죠. 보도 이후 당진시가 임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충남방송에 밝혔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당진의 한 마을회관 2층. 주방과 욕실을 갖춘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입니다. 지난 7월 취재진이 찾았을 때 모습입니다. 당시 거주자는 마을 측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월세는 혹시 얼마인가요? 520만 원. 당진 지역 마을회관은 모두 270여 곳. 이 가운데 개인과 기업, 기관에 임대한 곳은 10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자체 승인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당진시 조례를 보면 지방 보조금이 투입된 마을회관은 시장 승인 없이 매각과 대여 교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당진시가 마을회관 임대 양성화에 나섰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시장 승인이 있으면 임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자체적인 임대 승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해석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준다면 그런 마을에서 받는 불이익은 사전에 방지하고. 먼저 마을 주민 4분의 3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 인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 목적에 맞게 용도 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면 담당 부서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마을 주민들의 더 많은 주민들의 공감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마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 참석해서 참석 인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실제 임대가 이뤄진 공간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 등을 배제하기로 했고 30년이 지난 마을회관은 시장 승인 없이도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식 임대가 가능해지면 외국인 근로자나 귀농귀촌인 숙소 등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고요. 고발되기도 하고 했었지만 세금이 투여된 곳을 이제 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진시가 해당 내용을 주민들에게 본격 홍보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방침이 마을회관 불법 임대 사례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청양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댐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청양 지역 주민 300여 명은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은 국민들과 협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발표라며 댐이 건설되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천댐 건설을 당장 백지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산 중앙호수공원에 잔디광장과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서산시는 27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호수공원 12,000제곱미터 부지에 잔디광장과 산책로, 조격쉼터 등을 마련하는 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장 아래에는 차량 445대가 주차할 수 있는 복층 주차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기존 주차장을 정비하면 초록광장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행안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한 만큼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초록광장 그리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가문화 공간에 대한 시민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청양군이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네, 청양군 이용희 안전관리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청양군에서는 오는 11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신고 유형은 총 5개로 가을철 빈발하는 신고와 최근 이슈 등을 고려해 선정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먼저 축제 행사 인파 밀집 유형 신고 대상에는 인파 밀집 우려, 축제장 시설 파손, 전기 시설 방치, 안전띠 미설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안전 유형 신고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파손, 놀이시설 파손, 불법 제품, 불량식품, 불건전 광고, 보도블럭 파손 등입니다. 세 번째로 풍수의 유형의 경우 강풍 오염으로 피설물 낙하, 토사 유출, 빗물바지 막힘, 오염구역 관리 미흡을 신고할 수 있고, 네 번째로 산불 화재 유형에서는 불법 취사 소각, 비상구 물건 적치 폐쇄가 신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도 신고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민들은 전기차 충전 구역 위험 요소, 불법 주차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평소보다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고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양군에서는 신고가 보고되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청양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희 안전관리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산 가로림만 갯벌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1시쯤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둘레길을 산책하던 행인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인근 요양원에서 생활해왔으며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요양원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장화를 신고 있었고 주변에 해루질 통이 놓여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 도로에서 SUV와 차량이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3시쯤 예산군 예산읍의 한 도로에서 SUV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른 3명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자정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마트 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이 급식소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트 직원들은 CCTV를 통해 A씨가 쇠 막대기로 고양이를 때리고 새끼 고양이를 잡아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마트 인근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집 근처에서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자꾸 뜯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목적으로 그랬다며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에 있는 폐건물이 철거될 전망입니다. 홍성군은 총 100억 원을 확보해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농촌 공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철거되는 아파트 건물은 마을 입구 도로변에 30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훼손한다는 등 민원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일대 시설물 3개를 철거하고 귀농귀촌 인구 유입시설과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해 나섭니다. 충남도는 21일 도청에서 해전대와 한서대 등 4개 대학과 스마트 청년 농업인 양성 및 유입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 6월 충남대와 연암대 등 4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스마트팜 원예학과가 있는 모든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농업 창업교육과 농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탐색 지원, 청년 농업인의 정착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특별 공급 대상자를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에 조성하는 이 편한 세상 내포 퍼스트 드림 전체 공급량 949세대 중 20%가량인 190세대를 특별 공급으로 모집합니다. 대상은 무주택 미혼 청년 95세대, 2살 이하 신생아가 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 가구 95세대입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등은 충남 청년 포털과 충청남도 통합복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광천토굴 새우젓 조미김 축제와 연계해 개최한 수출 상담회에서 507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호주와 미국, 폴란드와 중국, 영국 등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이 참가했습니다. 지역 내 기업 12곳은 해외 바이어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59만 달러 규모의 MOU 체결과 26만 달러 규모의 실제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예산군의회가 21일 임시회를 열고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군의회는 오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모두 15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23일과 24일에는 복합 문화단지가 조성될 충남 방적부지 등 지역 내 주요 사업장 19곳을 찾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산군의회 의장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24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답사를 우리가 20개 현장 답사를 가서 우리 군하고 의회에서 결정된 상황을 100%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그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하러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서산시가 국보 마해열의 3존상 인근 운산면 용현계곡에 어린 다슬기 52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서산시는 어린이들이 물놀이와 함께 다슬기 채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용현계곡에 다슬기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방류된 다슬기는 약 473만 마리에 달합니다. 한편 서산시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올해 내수면에는 19만 마리의 뱀장어와 동자개 등을, 해수면에는 68만 마리의 조피볼락과 넙치 등을 방류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신품종 고구마 호풍미와 통째루를 무상 보급합니다. 호풍미는 조기 재배 수확량이 많아 가격이 높은 시기에 출하할 수 있으며 모두 7,600kg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1일까지 거주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